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이게 뭐 할 때 쓰느냐, 우리 M.2 SSD 제품을 직접 컴퓨터에 연결해서 장착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의 자료를 백업을 하거나 또는 외장 SSD처럼 사용할 때, 또는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초기화할 때, 또는 디스크 검수할 때 사용하려고 이걸 구매했어요. 이거를 도킹 시스템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반 SSD나 하드디스크를 도킹해서 쓰는 게 아니고 M.2 SSD 전용이에요. 모델 넘버가 M203 도킹이라고 되어 있죠. 윈도우나 맥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니까 윈도우만 확인할 거고, 속도는 그냥 그래요. 이게 타입C에 젠2까지 지원하는데 10기가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품은 이게 중국에서 생산이 됐고, 주식회사 미르스토어에서 수입을 했어요. 요 금액이 제가 29,8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박스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개봉하면은 제품이 바로 보여요. 이렇게. 자, 알루미늄 메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무겁다기보다는 묵직하고, 그리고 시원해요. 만졌을 때. 그리고 요 밑에 케이블 지원되고요. 젠더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USB-A에서 C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품 자체는 C타입을 쓴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 제품 매뉴얼이 있는데, 제품 매뉴얼은 중국어로 되어 있고 뒤에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한국어는 없을 것 같아. 중요한 거는 이 설명서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이건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중국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 그 비닐을 살짝 뜯으면 제품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다, 그죠? 제품 밑에 보면은 인증 마크 있고요, 모델 넘버 있고요. 여기 속도가 10기가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고,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 M.2 지원하죠. 크기는 상관없어요. 우리 M.2 SSD 길이는 상관없이 다 장착할 수 있다. SATA 방식의 M.2보다 NVMe M.2까지 다 지원을 해요. 메탈이고, 측면이 전원 공급하는 USB 타입의 구멍이 있죠. 그리고 위쪽이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장착을 하면은 실제 사용할 때 불이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이게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잘 꼽아 주셔야 되겠죠.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 꼽아보면 알아요. 이 크기가 안 맞죠? 이렇게 해서 꼽는다. 살짝 밀면 들어가요. 이렇게. 사용 방법 간단하겠죠? 그래서 제품을 검수하고, 요게 또 안에 데이터를 백업할 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제품도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아래쪽에는 고무 마킹이 있는데, 충격받지 말라고 이 고무 마킹이 있어요. 이거를 고무 받침대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 면적이면 충분히 제품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미끄러지고 제품을 충격에서 보호할 수 있고, 외부 표면은 깨끗한 메탈이니까 먼지가 많거나 또는 기스가 많이 난다거나 그렇진 않을 텐데, 안 쓸 때는 여긴 덮어 놓는 게 좋겠죠. 제품은 USB 포트 A 타입에 바로 꼽으시면 되고요. C 타입이 있으면 젠더를 빼고 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자, 디스크 드라이브에는 여기에 J 마이크론인가 제너릭 스카시 디스크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요. 저장소 컨트롤러에는 UAS 대용량 저장 장치로 인식이 됩니다. 자, 사용 중인 SSD여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윈도우 SSD 포맷도 가능해요. 자체 포맷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포맷 한번 해볼게요. NTSC 기본값 시작. 자, 데이터 다 지워집니다 라고 하고 확인. 자, 포맷이 완료되었습니다가 뜨죠. 결국은 일반 외장 SSD처럼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데이터 포맷도 하고 디스크 초기화도 가능하고 검수도 가능해요. 자, 샘플로 7GB 정도의 자료를 이쪽으로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현재 USB 3.0 포트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붙여넣기. 자, 이렇게 속도가 나오죠. 초당 37MB, 38MB 정도니까 빠른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 USB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느려 보이네. 이거는 제품 컨트롤러 문제라기보다는 이 SSD 자체가 예전 방식의 M.2 SSD라서 속도가 더 느려 보여요. 좀 더 빠른 SSD로 바꿔서 속도를 한번 측정해 봐야 되겠어요. 현재 속도는 초당 38 정도 나오네요. 자, 디스크 드라이브에 리얼텍 RTL9210B USB 디바이스라고 인식이 되네요. 자, 디스크를 검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HD 튠 프로에서 제가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128기가 리얼텍을 선택해 주시고 건강 상태를 누르면은 정보가 안 뜨네. 자, 오류 검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검사를 눌러서 스타트. 속도는 괜찮네. 자, 요건 대충 훑어볼 때 쓰는 검사고요. 디스크의 벤치마크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송 속도 스타트. 초당 37메가, 41메가 추대. 아까 복사할 때와 속도가 비슷하죠. 이거는 제품 자체의 속도이기 때문에 고속도밖에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SS 상태는 좋아 보여요. 이 마크가, 그래프가 거의 일직선으로 가고 있으니까. 디스크를 검수하고 초기화할 때 로우 레벨 포맷도 가능해요. 자, 로우 레벨 포맷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컨티뉴 누르고요. 그리고 로우 레벨 포맷 메뉴를 선택해서 빨리 하려면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포맷 시작. 이거 할 때는 저희가 쓰던 디스크인지 초기화할 디스크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하셔야지, 아니면 다 날아가겠죠. 자, 한 번 더 물어보겠죠, 친절히. 예스. 자, 그렇게 하면은 빨리 로우 레벨 포맷을 할 거예요. 요거는 제품을 포맷하기 전에 깨끗하게 유지할 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로우 레벨 포맷이 끝나고 나면은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이번에는 NVMe SSD는 아니고요, 다른 걸로 바꿔봤어요. 이게 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 한다고 했지만 실제 사용 중에 뺐다 꼽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전원을 뺀 상태에서 요거를 교체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 디스크는 속도가 얼마큼 나올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오류 검사부터 먼저 하고 있는데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검사하다가 중간 요렇게 멈췄다 가다가 멈췄다 가다가, 요거는 디스크가 불량이라고 판단이 되겠죠. 손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렇게 중간에 멈추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디스크 검사할 때도 쓰는 거죠. 검사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벤치마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자, 얘는 확실히 빠르다, 그죠? 최대 257까지 나오는데 이게 속도가 편차가 좀 심해요.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속도는 26 정도에서 5 정도까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데, 이렇게 속도가 편차가 크다는 것도 디스크 불량이라고 판단되는 거죠. 건강 상태를 보면 바로 나타날 거예요. 자, 이렇게 Relocated Stack Count 경고가 떴고, 그리고 이벤트 카운트까지. 요거는 디스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간단하게 복사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경고가 떴다는 거는 이 디스크는 불량이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환을 받아야 된다. 이 제품은 구매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그냥 버려야 되겠죠. 40도라고 온도까지 딱 나오고 있어요. 크리스타 인포에서 확인해 보니까 512GB, 근데 상태가 좋다고 떠요. 온도는 49도라고 뜨고. 이 프로그램이 디스크 검증할 때 많이 쓰는데 생각보다는 또 좋게 나왔네요. 이거를 정상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 개의 프로그램 이용해서 하나만 불량이라 뜨더라도 안 쓰는 게 좋겠죠. 정보는 이렇게 현재 사용시간 2161시간, 사용 횟수는 2282번이나 껐다 켰다 라고 정보가 뜨죠. 읽기 속도, 그 다음에 총 기록량,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 상태는 좋다고 하지만 이거는 속았다. 이번에는 새 제품 뜯어가지고 제품을 개봉해서 확인하고 그거를 초기화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 전원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꼽아줘요. 이렇게. 그리고 제품의 전원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램프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띵동띵동 소리가 나면서 디스크가 인식이 될 거예요. 자, 띵동띵동 소리가 나죠? 얘는 제품 인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어찌되었건 좀 기다리시면은 인식은 되지만 디스크 정보는 안 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윈도우 X키 눌러서 디스크 관리 누르면은 이렇게 디스크가 뜨면서 새 디스크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물어봐요. 이때 GPT를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디스크 초기화가 됩니다. 현재 디스크는 인식되었다가 안 되었다는 거 보이죠? 아직 할당되지 않은 상태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단순 볼륨에서 새로 디스크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초기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어요. 제품이 좀 불안전해. 디스크가 인식을 해서 초기화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인식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뜹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전압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보고 이 제품을 컴퓨터 뒤쪽에다가 연결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이렇게 바깥에서 케이블이 오는 건데 이렇게 연장해서 케이블을 쓰게 되면은 전원이 부족하면서 이렇게 제품 인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제품 할당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포맷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 되죠. 그 얘기는 뭔가 전원이 부족하다. 디스크 초기화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PT에서 확인. 제품이 완전히 준비되기 전에는 이렇게 포맷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온라인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할당되지 않으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단순 볼륨, 그리고 다음, 그리고 다음. 요거는 원하는 드라이버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뭐 이름을 넣고 싶으시면 이름을 넣어도 돼요. 저는 SSD 256이라고 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 그리고 마침. 그럼 얘가 바로 준비가 된답니다. 현재 할당되지 않았지만 빠른 포맷을 해서 포맷되고 나면은 드라이브가 인식이 되면서 CDE로 잡히겠네요. 저는 아직 컨트롤러가 불안해서 그런지 속도는 빠르진 않아. 제품 연장 케이블에 연결해서 하니까 전압이 부족하다고 해서 잘 안되네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뒤쪽에 바로 꼽았습니다. 이번에는 포맷이 되겠지.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할당되지 않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단순 볼륨, 다음 누르고 장치 드라이버 문자 할당은 알아서 하시고 다음, 그리고 빠른 포맷 이름은 그냥 그대로 할게요. 새 볼륨 그대로 다음, 그리고 마침. 금방 되네. 이번에는 아까 전압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새 볼륨 E 드라이브가 생성된 게 보이시죠? 바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러면 7기가 자료를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붙여넣기. 이번엔 속도 얼마큼 나오는가 보자. 오, 상당히 빠른데. 결국은 이 속도는 SSD 속도를 따라가네요. 현재 초당 272Mbps.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NVMe SSD를 넣는다면 속도가 이렇게 빠른 거예요. M.2 Gen3를 지원하는 SSD, NVMe는 아니네요. 자, 이 제품에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en3 지원하는 일반 SATA 방식의 M.2 SSD는 초당 260에서 270 정도 나오고요. NVMe를 지원하는 SSD는 훨씬 더 빠르겠죠. 자, 이렇게 초기화하고 일반 외장 SSD로 사용도 가능해요.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제 특징은 자체적으로 열은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SSD가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이건 제품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이 좀 짧아서 앞에 꼽아도 되고 뒤에 꼽아도 되지만 가능하면은 전압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뒤쪽에 꼽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USB-A 타입도 지원하고 젠더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C 타입도 지원하고요. 그러면 제품 활용도가 훨씬 더 좋겠죠. 최신 노트북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SSD 자체를 M.2 방식으로 사용하는 디스크를 직접 장착해서 검수도 하고 초기화도 하고 포맷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추천드려요. 하지만 아직 컨트롤러가 미흡한 건지 중간중간에 인식이 안 되는 거, 전압이 살짝 약하면은 그렇고요. 그리고 모든 SSD를 지원하진 않아요. 일반 SATA 방식의
SSD, 그리고 Gen3 지원하는 SSD, M.2 방식, 그리고 NVMe 기본적인 거는 다 대부분 지원하고요. 또 호환되지 않은 모델도 있긴 하고요. 그거는 제품을 쓰면서 천천히 확인하도록 할 거예요. 딱 좋은데 이게 두 개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디스크 복제까지 가능할 거 아니야? 그죠? 요거 나중에 두 개짜리 나오면 그때 한번 리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